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2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50개 과제 시행. 성남시는 2월 4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6개월간 용역을 맡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수립한 제2차 인권기본계획 2022년 물결표 쌓인 2026년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행한 제1차 인권기본계획 2017년 물결표 쌓인 202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성남시 인권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2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서로 함께 이어지는 도시, 성남을 정책 비전으로 한다. 정책 목표는 함께 살아가는 성남, 기초생활권,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 평등 안전, 모두가 건강한 성남, 건강, 노동이 존엄한 성남, 노동, 시민이 만드는 인권도시, 성남 참여 인권체계 등 5가지로 설정했다.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50개를 제시했다. 기초생활권 분야에선 성남 시민의 최소 주거환경 보장,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촌, 쪽방 등 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대안 교육 강화, 이주민 자조 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평등 안전 분야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취약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시민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확대, 이주 배경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내놨다. 건강 분야는 생애 주기별 건강 자치 역량 강화, 복지 경계선에 있는 서비스 필요 대상 발굴 지원,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립, 탈노숙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했다. 노동 분야는 성남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돌봄 노동자 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인권 분야는 순환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각각 세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권보장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성남시 담당 부서의 시행계획안 구성,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 인권위원회 평가 등 순환적 인권 행정 추진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보완 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해당 과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시행해 인권도시 성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100도 조기 달성. 성남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종료 1.3일을 5일 앞둔 1월 26일 모금 목표액 12억보다 많은 13억 6,500만 원을 모금하여 수윤주 100도에 도달하면서 3년 연속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사랑의 모금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문화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되었다. 온도탑이 눈금은 1,2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설정되었으며 설치된 지 57일 만에 모금 목표액 12억을 달성하여 100도에 도달한 것이다. 2021년 연말연시 성남시의 모금 목표액 12억 원은 경기도 내시, 군의 모금 목표액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26일 기준 성남시 모금액은 13억 6,500만 원으로 설명절을 맞아 기업과 개인 후원이 이어지면서 목표액을 훨씬 넘어 114%를 달성했다. 모금에 참여한 주요 기업으로는 GS리테일 1억 원, SK가스 1억 원, NS쇼핑 7천만 원 등이며 에이스경암이 1억 4,600만 원 상당 백미 5,860호, MG성남제 1세마을금고에서 1억 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2,300개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또한 개인 독지가가 8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개인 후원도 이어졌으며 총 3,395개 개인 및 기업, 단체가 모금에 참여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시민들에게 기부에 대한 관심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성남 시민과 기업, 종교단체, 기관단체 등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성남시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자 79명 모집. 성남시는 2월 4일 물결표 쌓인 18일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 희망자 79명을 모집한다. 미디업 청년에게 시청 출연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해 실무와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참여인 원을 9명 늘렸다. 이를 위해 올해 1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관계기관 내 33개 부서를 통해 40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자는 기록관 업무 지원, 시청 행정 지원과 창의 톡톡 도예 공방 지원,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청년 지원센터 판교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각 부서 추진 사업별로 다음 달부터 6개월 물결표 쌓인 10개월간 하루 4시간 물결표 쌓인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80원을 적용한 급여에게 주휴 연차 수당 등을 합쳐 하루 4시간 근무 기준 월 125만 원가량, 8시간 근무 기준 월 24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사업 기간의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18세 물결표 쌓인 34세의 성남시 거주 및 기업자는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 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흥시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신과 출산이 기쁨과 행복의 선택이라는 인식 개선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첫 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장려금과 별개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자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경력 단절이나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보24으로 가능하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된다. 2022년 1에서 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예비부모의 임신 출산 건강관리,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해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출산 장려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따뜻한 마음 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안전하고 풍성한 설맞이 나서. 시흥시 시장 임병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이하 수행기관, 은 독거 어르신의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관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각종 후원 물품 전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만큼 수행기관은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연휴 전후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안부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설떡국을 포함한 설 명절 꾸러미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 각종 후원 물품 등을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 전달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흥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관내 수행기관 내 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1,700여 명의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 확인, 말벗,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각종 민간 후원 물품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나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제외.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10호점 개소.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초등돌봄기관인 아이누리 돌봄센터 10호점 하중로 201 4층/2하 하중점 을 지난 26일 개소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2019년 1호점 은계 센트럴타운점 을 시작으로 현재 시흥시 전역에 총 12개소 11, 12호점은 2021년 10월 개소 완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소한 하중점은 미소신용협동조합에서 5년간 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시흥시가 운영해 민관협력 돌봄 체계를 형성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중점은 긴급보육, 신협과 연계한 경제교육 실시 및 학부모 학생 심리상담 진행으로 시흥시의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이누리 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에서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다. 자격 기준을 갖춘 관리자와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습 및 급간식 지도, 숙제 독서 지도,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개소식에 함께한 하중점의 학부모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를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하중동에 돌봄센터가 생겨서 마음 편하게 복직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돌봄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부모들이 자녀 돌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